지금 보시는 거는 임신 초기의 산모에 대한 검사입니다. 요 위에 두 가지는 간 기능, 현재 간 기능이 정상인지, 또 당뇨병이 있는지, 콩팥에 문제는 없는지, 빈혈은 정상인지, 또 이 빈혈 중에서도 유전성이 있는 빈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태아에게 유전되는 병인지 알아보고자 이런 검사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는 이 혈액형 검사입니다. 이제 A, B, AB, O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RH 네거티브 또는 RH 포지티브, RH 양성, 음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한 98 내지 99%가 RH 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RH 음성은 약 1% 이하입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은 약 15%에서 RH 음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혹시 산모가 출혈이 있다든지 수술하게 돼서 출혈이 많을 때 수혈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엄마는 RH 음성이고 아기는 RH 양성일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면역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HIV라고 하는 거는 에이즈 검사,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죠? 면역 결핍증에 대해서 오는 그런 전염성 질환이고요. 루벨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명 독일 풍진이라고 그러는데요. 독일 홍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풍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진 검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IgG가 있고 IgM이 있습니다. IgG는 과거에 이 산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풍진에 감염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IgM은 최근에 이 산모가 풍진에 감염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gG, IgM이 둘 다 이제 네거티브인 경우가 있고 IgG만 양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산모가 전에 풍진이라는 병을 앓았기 때문에 굳이 예방접종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IgM이 양성인 경우에는 이 산모가 최근에 그 풍진에 감염된 것으로 되어서 매우 심각한 기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gM 검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BS, AG 요거는 이제 B형 간염, 항원을 말하고 HBS, AB는 B형 간염 항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HBS, AB, 그러니까 B형 간염 항체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이 예방주사를 한 달 간격으로 3회 맞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모가 HBsAg, B형 간염 항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보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기한테도 이 간염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분만 후 직후 면역 글로불이라는 것을 맞게 되면은 아기한테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검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PR 이런 것은 이제 매독 검사입니다. 산모가 매독에 감염되어 있는지. 근데 이 RPR은 위양성, 그러니까 실제로는 병이 없는데도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진하기 위해서 TPLA 또 FTA, ABS, IgG, IgM과 같은 정밀 검사를 먼저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 양성이 다 나왔을 때는 산모는 매독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는 그냥 몇 달 간격을 두고 재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FTA, ABS, IgM은 특히 산모가 최근에 매독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고 FTA, ABS, IgG는 좀 과거에 매독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독균은 보통 18주 이전에, 어떤 책에서는 20주, 그러니까 임신 4개월, 5개월에 아기한테 태반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치료를 받게 되면 이 태아는 나와서도 계속 RPR, 즉 매독 검사에서 양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매독 검사의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때는 임신 4개월 이전에 페니실린 주사를 1주 간격으로 3회,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갑상선 검사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산모 몸 상태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마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이거는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이 나오는지, 아니면 당뇨가 나오는지, 아니면 또 혈뇨가 있든지, 아니면 염증이 심해서 백혈구가 많이 나오는지를 구분해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톡소플라즈마, 임신 초기에 검사합니다. 톡소포자층은 고양이를 종숙주로 하는 기생충으로 학명을 그대로 읽어 톡소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고양이의 배설물을 통해 외부로 전염됩니다. 그러나 인체 감염은 배설물과의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그것에 오염된 과일이나 야채, 흙, 그것을 먹고 감염된 돼지나 양고기를 특히 덜 익혀 먹은 경우에 잘 전염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덜 익은 돼지고기 섭취에 의한 톡소플라즈마 감염이 가장 빈번한 전파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나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정이 많아 임신한 경우 감염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정기적인 기생충약을 복용하므로 실제 감염의 위험은 적다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성이 임신을 원할 경우 3개월 정도 전에 동물과 분리를 하든지 동물들에게 상품화된 사료 또는 기생충약도 정기적으로 먹여야 합니다. 임신 초기에 누구나 검사를 받는 항목은 아니지만 산모가 걱정이 심한 경우에는 혈액 검사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IgG, IgM을 검사합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많이 없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임신해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갑상선 기능 저하거나 항진증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면서 아기를 출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 산모한테서 아이가 이제 출생하게 되면 아이한테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독은 엄마가 임신 중에 매독에 걸렸을 때는 태아의 어떤 골격계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매독을 정확히 치료하면 태아에게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 간염은 비형 간염이 태반을 통과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출산이나 모유 수유 등으로 인해서 아이가 엄마가 간염 복균자 여기 검사 물류에 나온 S 항원이 양성일 때는 우리가 더 자세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항원이 양성으로 나오면 모유 수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S 항원이 양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 옛날에 보면 그 집은 대대로 간이 안 좋아 이런 얘기들은 과거에 우리가 엄마가 간염인데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을 때 아기가 어려서부터 간염 복균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경화 이렇게 병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 검사해서 체크할 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산모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풍진에서 IgM은요, 지근 감염이에요. 그리고 IgG는 내가 옛날에 걸려서 항체가 있는 거, 면역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gG랑 IgM이랑 혼돈을 하셔서 막 불안해하시면서 검사지를 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검사하셨을 때 차근히 자기 것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본인이, 물론 의사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갖고 오셔서 저 이게 양성인데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애를 많이 받은 의사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풍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경우는 제 평생 거의 없었어요. 한 환자는 임신 중에 풍진 IgM이 양성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25주 넘어서 탯줄에서 피를 뽑아요. 그거는 대학병원에서 산과를 전공하신 선생님도 중에서도 특별히 훈련이 되신 선생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풍진이 태반으로 들어를 통해서 아기한테 전염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산모는 아기를 건강하게 낳고 지금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 산모들이 알고 계시는 풍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